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두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서명된 수소차 이슈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두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층 깊은 분석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있어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 강혜경 고문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표님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차 도입 확대 가지고 행정명령에 사인했죠. 요 수소차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오늘 이제 장이 안 좋으면서 그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분야하고 이제 바이오 분야만 올라갔는데 왜 저는 수소차 분야가 관심을 못 받는지 저는 더 의심스러운데요. 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흔히들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흔히들 보면은 자, 여기부터 서두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차는 휘발유차를 대체하겠다, 공격하다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휘발유차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냐 하면은 옛날에 제가 석유 전체적으로 한 3,000조라고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휘발유가 한 70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700조 시장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6인 이하의 승용차 시장을 대체하는 게 전기차고요. 그 다음에 트럭, 버스, SUV까지 내려오는 이 그 중장대 차량 같은 경우를 대체하는 시장이 수소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는 위에서 내려오고 전기차는 밑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뭐 경유차가 얼마 되는 시장인데 보면은 경유차는 휘발유차가 제가 700조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유차는 800조 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대수는 전 세계가 1억 대 중에 25%가 상용차, 큰 차가 팔리지만 시장 자체는 오히려 55%가 경유차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 바이든 행정명령을 하는데 딱 두 가지를 표시를 해줬어요. 뭐냐면은 행정명령에 딱 보시면은 클린 카 앤드 트럭이라고 그랬어요. 뒤에 트럭이 붙어 있는 겁니다. 왜? 트럭 시장이 더 크니까요. 카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축으로서 세 가지 차를 말했는데 전기차 2종류, 수소차 1종류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게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지금 현재 경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소차 시장이 경유차 시장인데 경유차는 약간 지금 현재는 무주공산이다. 그걸 들어가겠다는 게 수소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흔히들 보면은 100년을 놓고 보면은 이런 100년에 보면 석유차의 대장이 엑스모빌이었지 않습니까? GM, 포드, 크라이슬러, 엑스모빌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500조까지 갔는데 엑스모빌은 휘발유차도 공급하고 지금 현재 경유차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휘발유차에 대체하겠다는 게 지금 테슬라 차다. 그게 700조까지 올라갔다. 170배 올라갔죠. 8년 만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전기차가 휘발유차 시장을 정확하게 잘 공략하고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보시면 돼요. 엑스모빌에서 테슬라, 그 다음에 제 3세대가 어디냐네요. 그러니까 경유차는 누가 잠식을 할 것이냐. 저는 제가 볼 때는 수소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렇게까지 경유차의 규모가 클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이 경유차 부분의 시장 규모하고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 관심 있으신 관심 가져야 할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 경유차 시장에서 보면은 그 디젤차, 경유차가 100을 기준으로 보면 트럭 쪽 시장, 트럭 경유 시장에 한 125, 130 정도가 전기차예요. 그리고 한 150 정도가 수소차인데 2030년 되면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딱 붙어버려요. 수소차 경쟁력이 더 좋아지는 걸로 봐요. 그리고 30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경유차까지 수소차가 내려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시장 규모를 한번 그림 볼게요. 도표로 그림 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따왔습니다. 엑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휘발유차보다는 경유차 시장이 더 큰 그림 자체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수소차는 경유차 시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자, 관심 기업으로 어떤 걸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첫째가 크게 두 분야예요. 수소차니까 수소차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소 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수소차는 경유차가 100에 한 25% 팔리는데 시장 자체는 55%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수소 생산 쪽에 관련된 기업들. 수소 생산은 어디냐면 전 세계 수소 생산 4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레이 수소를 260만 톤 생산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7,200만 톤이고 3억 5천 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소 생산을 발표한 기업들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냥 포스코도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LG화학도 참가할 거로 봐요. 수소, 그레이 수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개 기업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이렇게 긴 그림으로 보면 경유차를 대시하는 수소 생산과 수소차 입장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시간 관계상 바로 제약바이오 쪽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인경 고문님. 네. 요즘 갑자기 부각되는 것이 바로 백신 제조 기업하고요. 또 CMO,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이쪽인데 제약바이오 국내 전반적으로 한번 업황을 진단해 주시죠. 예,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까지도 좀 넓게 이렇게 다 네네. 보시면은요. 코로나19 이 백신을 개발한 기업 그리고 알츠하이머까지 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이 백신은 최근에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에 따른 이 전망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확진자가 좀 최근에 늘고 있죠. 네. 전 세계에 보면은 약 70만 명 일 확진자 나왔고 미국만 해도 14만 명 이렇게 좀 증가 추세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관련된 기업, 예를 들면 모더나나 바이오엔테크 이런 기업들을 보면 매출액과 연동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CMO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노바백스를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알츠하이머인데요.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150조 원 되는 이 매출액이 올해부터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이제 초관심이 좀 대두될 수밖에 없는 분야고요. 바이오젠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승인을 받은 이 바이오젠뿐만이 아니라 또 일라이 릴리느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최근에 임상 후기에 좋은 임상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그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 까사바 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좀 글로벌에서는 이 알츠하이머 쪽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그 백신이 그럼 이제 국내외가 지금 다 이슈인데 접종 그 인구수를 보면 좀 놀랍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접종 인구수가 보게 되면 약 23억 명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23억 명이면 저희가 이제 78억 명 인구로 대비해 봤었을 때 약 30%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집단 면역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집단 면역이 70%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50에서 60% 정도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까지는 백신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을 수밖에 좀 없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든 아니면 국내든 이런 백신과 관련한 기업이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고 또 알츠하이머 이렇게 좋은데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기업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LG화학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니 왜 화학 기업을 갑자기 바이오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국내 기업이 네. 미국 FDA에 최초로 가장 먼저 신약 승인을 받은 약이 또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글쎄요, 뭘까요? 제가 LG화학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LG화학이 개발한 팩티브라는 약입니다. 국내 그 기업이 이제 약으로서 신약으로 미국 FDA 최초의 그 신약 허가를 받은 건데요. 지금 LG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네. IPO 후한 후에 그 현금이 이제 좀 유입이 될 그렇죠. 거죠. 그리고 경영 이 발표에서도 이 자금에 대한 걸로 신약에 대한 거를 강화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글로벌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는 네. 항암 시장 가장 크고요. 제가 지금 백신과 알츠하이머를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포함한 신경계 그리고 면역계 이쪽에 대해서 LG화학 관심 가질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군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처음에 말씀하셨던 글로벌 백신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쪽으로는 관련 기업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앞서 이제 주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았던 건 모더나나 모더나. 이제 바이온텍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모더나만 매출액을 이제 올해 이제 예상하기로는 약 20조 원 정도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요. 우리가 파이자 백신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개발한 기업은 바이온테크죠. 그래서 파이자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이 백신 매출액만 약 38조 원, 그래서 전체 매출액은 약 한 84조 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자나 아니면은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도 CMO로 연결되어 있지만 노바백스가 미국 FDA 승인이 지금 4분기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서 모더나나 바이온테크가 이 매출액과 이 주가가 좀 연동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거기서 좀 인사이트를 구해 본다면 노바백스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글로벌에서는 좋겠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쪽에서는 앞서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바이오젠이나 일라이 릴리는 지금 신약 승인을 받으려고 올해 중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 아니면은 카사바 사이언스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도 좀 주목해 주시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두 분께 여러 가지 질문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 반부터 시장 급락에 따른 종목 3당 특집 시간을 갖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 분과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견 고문이셨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